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글로벌 증시는 역대급 대폭등을 하였고, 이 정도면 숏돌이들을 완전히 마진콜 시키는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장과 함께 이미 나스닥이 4% 상승을 했는데 이거 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이것은 높은 확률로 종가 고가를 간다고 지금이 4%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나스닥은 무려 7.5%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 영상에 대해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시장이 무섭게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는지 그 트레이더의 논리를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매사키가 됐던 데이터 디펜던트가 됐던 이 논리를 세우고 액션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전일 CPI가 꺾이면서 미국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라는 이 사후 약방문식 스토리는 의미가 없죠. 그래도 전일 옵션 만기이었으니 한국 시장부터 꼼꼼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속된 미국 증시 상대적 부진으로 갭다운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옵션 만기일에 갭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갭의 위치를 빠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갭이 발생했을 때 갭의 위치가 이벤트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데, 만기주에는 하나 더 챙겨볼 것이 외가격 옵션 매매 동향이죠. 1분만 지나면 개인이 어떤 옵션에 물타기를 했는지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개인이 콜옵션을 개장과 함께 바로 3만 계약을 그냥 처음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행사가 315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바닥에서 콜 매도를 3만 계약을 때린 기관이 콜옵션 315는 웬만해서는 당첨시킬 가능성이 낮죠. 그러나 파생시장에서 외국인이 갭다운이 나온 것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했는지 선물 매수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후장이 조정해도 아랑곳도 않고 선물 매수를 늘려서 4,300계약이 선물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선물 매수 포지션은 기존 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CPI 익스포저를 줄이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월물까지는 현물과 옵션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진짜 상승이 되려면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물 매도가 거의 다 청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자, 어쨌든 장 초반이 반등에만 선물 미결제 약정이 조금 증가했을 뿐, 이후 315선에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하자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일단은 외국인이 현물 매수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물론 차후에도 더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패시브한 우리 시장만의 그런 액티브한 매수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패시브하게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12월 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이 약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자 기관들은 바로 풋옵션 매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15선을 넘어가니까 또 풋옵션은 이제 아작이 났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양쪽으로 골고루 증가하게 됩니다. 기관들이 지수 반등에 대응한 방법이 콜옵션을 저가 발행한 것을 환매하였다면 당일 지수는 315가 아니라 317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대편 클래스의 풋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오후 시장은 사실 뻔한 흐름이 기대됐죠. 개장 이후 3분 정도를 딱 지켜보면 등가의 프리미엄 양합이 사실상 장중 진폭이 한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프라페이드들한테 구전되어 오는 옵션이 정석과도 같은 팁인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반대편 옵션을 때려서 받는 프리미엄이 일종의 스트레스 마진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구간 내에 가두려는 것이 당연하죠. 여하튼 우리 시장은 지루한 장이 진행되다가 장 마감 현물 동시효과가 눌려서 끝나자 선물은 더욱 강하게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제법 강한 처박힘이 나왔죠. 이러한 거래는 기관 투자자들이 CPI 관련 해지성 선물 매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금요일에는 이 포지션이 어나인드 되겠죠. 만기일치고는 이 평이했던 시장이었지만 양 프리미엄을 눌렀다가 펴는 과정에서 외가격 옵션들은 장중에 여러 차례 따블이 나기도 했는데요. 젊은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만기일에 내가 따블을 먹었다, 몇 따블을 먹었다,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짤짤이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트레이딩 경력이나 재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트레이딩 방법론은 절대로 스케일업 될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에 맞들이게 되면 계좌는 결국 탈탈 털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누가 뭐 저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라고 얘기한 거는 이런 거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내가 따블을 먹는 사이에 마켓메이커는 해당 종목에서 그만큼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손실을 어떻게 벌충할 것이냐. 반대편 클래스에서 그보다 조금 더 큰 이익을 보면서 해지를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200 찔러서 뭐 400 되고 400 찔러서 800 되고 오늘 외곽격 옵션이 하루에 콜에서 3번 더블 났고 풋에서도 한 3번 더블 났어요. 죄송합니다. 풋에서도 한 3번 더블이 났으니까 200만원 투입해서 콜 3번, 풋 3번 돌리면 오늘 6,400만원 벌었겠네 라고 하면 이건 소설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어떻게 맞춰 먹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3,200만원 딱 질렀어요. 이게 더블이 되길 딱 기대했는데 마켓메이커가 반대편에서 3,2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는 옵션을 매도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점점 해지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한 해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항상 내 거래의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저런 식의 매매는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마감 무렵 아래쪽으로 시장이 처박다 보니까 12월물 콜옵션은 제법 눌리고 또 풋옵션은 외가격들이 골고루 떴는데요. 방금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Y는 무려 4.55% 상승을 했고 이머징 ETF인 EM도 3.64% 상승을 했죠. 야간 선물도 무려 3%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제 시장이 고민을 이야기해 볼게요. 과연 우리 시장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만약에 야간 선물대로 갭 상승을 한다면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지수 2470포인트까지 그냥 한 번에 달리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견해는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조심스럽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시장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 뉴스를 봐도 미국 CPI가 꺾이면서 유럽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CPI가 어느 수치로 나온지에 따라 달렸을 뿐 유럽은 애당초 밀릴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각 상품별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CPI와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것은 사실 채권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유럽 국채는 CPI 발표 후 숏 커버를 주었을 뿐 유럽 본장 마감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익 실현 물량이 제법 나왔죠. 특히 단기물은 11월이 시가선까지만 올라왔을 뿐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가는 것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대비 채권시장의 탄력은 약했다는 것입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비달러 바스켓 전체를 보면 오지달러나 파운드가 해당 통화의 변동성 이 맥스 수준을 향해서 3%대의 강한 커버링을 준 것은 맞지만 그동안의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멕시코 페소화는 1.34%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또 루니도 1.51%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그런 것에 비하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아주 의미 있는 숏 포지션이 손절매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지난 영상에 달린 이 유로스탁스 레버리지 숏 ETF를 1억을 지르겠다는 댓글이 생각나는데요. 트레이딩은 장난이 아닙니다. 파생판에서 20년을 살아남은 이 화석 같은 영감탱이 말이 그렇게 허접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여하튼 시장은 강력한 리스크 온을 보였지만 딱 하나, 기름은 오늘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뉴스플로우 상에는 이 광둥성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중이라 기름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같은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공급단에서 향후 물가가 꺾이는 것을 보고 매도 해칭을 아주 미친 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정리해보면 유럽은 주식시장 중심으로 강한 숏스퀴즈가 있었고 통화시장에서도 미국이 긴축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부러졌고 채권시장 또한 이 터미널 레이트 5% 넘긴다는 우려가 일부 되돌려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1% 가까운 상승을 꾸준히 진행하는 동안 사실상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아도 시장이 이 CPI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낮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뭘 그렇게 그지 같은 메신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8.44% 예측했다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겁이 질려서 쓴 거죠. 응? 실제로 8.44라고 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MOM으로 0.44%를 잘못 착각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뭔 놈이 그렇게 빅스를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자, 어쨌든 CPI는 꺾였고요. 발표와 함께 바로 나스닥 선물은 1분도 안 돼서 그냥 다이렉트로 3%가 올라갔어요. 사실상 발표 땡 하자마자 오른 것인데 CPI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와, 개장 전에 나스닥이 3%가 떴네?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매도에 참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요. 절대로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이 경제 지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CPI라든지 이 논팜에 대해서 점점 그 반응이 무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이 데이터 디펜던트로 트레이딩하는 퀀트 펀드들이 포지션이 굉장히 과도하게 숏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심각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숏 커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코어 CPI MOM으로 0.3% 그리고 CPI가 MOM으로 0.4%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다만 컨센서스보다는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시장이 안심을 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원한 것은 저는 이 넘버가 아니라 트렌드였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꺾이면 펀드 펀드들은 인플레이션 베팅을 일단은 축소해야겠죠. 그래서 3% 올랐을 때 이거 많이 올랐다라고 해석해서 숏을 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오늘 퀀트 펀드들이 그동안에 쌓인 숏들을 아주 미친듯이 손절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5%가 아니라 아주 10%도 대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롱 포지션 갖고 있던 것을 얼른 금고에 집어넣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전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이 한산해지는 새벽 3시 이후의 구간에서 매도가 나올 때 같이 쫓아가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짤짤이 매매에 길들여진다면 긴 추세를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제 같은 흐름이 흔한 흐름은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흐름인데 추세 추종이라는 게 그래요. 잦은 손절을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를 한번 먹으면 그동안의 스탑로스들을 모두 이익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브를 계단식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오늘 이 상승은 그동안 과도하게 쌓여 있었던 숏이 풀린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장이 연말까지 랠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애플과 아마존은 지난주의 눌림을 거의 다 만회한 10% 내외의 상승이 나왔고 AMD나 엔비디아는 아니 무슨 거래소 주식 상한가라도 간 건가? 15% 내외의 상승을 했는데요. 아유, 지난번에 AMD랑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서 이거 완전 무섭게 상승할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결국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싸그리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생각보다 하락이 적었는데요. 유럽 변동성은 4%대 상승을 했지만 유럽 지수는 4%대 상승을 했지만 변동성은 21.3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잠깐 변동성 차트를 보여드리면 요게 V스탁스 유럽 변동성이죠.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8월에 저점도 안 깼고 YTD로 아직은 마이너스 YTD로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변동성은 YTD 수익률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종가 저가로 끝났다고 해도 아래로 내려갈 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변동성도 보죠. 미국 변동성도 보면 밀렸어요.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 변동성을 사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방향을 위로 전환한 이상 시장이 계속 오르면 변동성은 덜 빠지고 오히려 살살 내리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역설적으로 강하게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옵션 시장에는 아직도 풋옵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 데다 콜옵션 감마 해지를 해야 되는 수요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지금 방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과는 달리 미국 시장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한다면 변동성은 오르지 못해도 하락 속도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방향성 베팅을 숏으로 못하겠다고 변동성 매수로 대응한 것은 이 방향에 관계없이 성과가 적을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더해 변동성 선물은 다음 주 수요일이 만기죠. 그런데 여전히 고평가 상태예요. 변동성 매수는 그래서 영향가 없는 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갭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K세론이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난 옵션 만기까지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현물 대형주 매수장은 이번 옵션 만기를 끝으로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상승은 기관 주도의 숏 커버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지, 혹은 개인이 포모성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인데, 안타깝게도 개인이 포모 매수는 웬만해서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이 특성상 저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할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을 매수할 리도 없거니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음 주 초반까지 상승을 시킨 뒤 하루 한 마이너스 1% 조정을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기가 막히게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요. 참 그런 것이 오늘 3% 올랐잖아요. 뭐 3% 올랐다고 쳐요. 근데 월요일날 한 1% 빠졌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1% 빠진 동안 개인이 한 최소한 몇천억은 살 겁니다. 주식을. 자, 여기서 다음 주 초중반에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가 하루 1% 마이너스 1% 조정을 주면 그때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참 그런 게 지금은 못 사겠고 왜 그때 가면 매수를 할까요? 그래서 개인인 겁니다. 자, 여하튼 선물 매수 포지션은 전혀 꺾을 생각 없고요. 갭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지에 따라 판단을 하겠지만 개장 후 한 30분 정도는 차익 실현성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선물 매수를 추가하거나 품매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갭 상승 10포인트 했다가 뭐 고점에서 5포인트가 밀려요. 그래도 시장이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속도 조절을 언제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것은 뭐 장중 흐름 봐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요. 네. 해외 시장에 관련해서는 S&P 매수분 3,752에 매수한 것 이달 말까지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요. 3,770에 추가 매수한 것은 리스크 관리상 3,870선에서 정리했는데, 제가 지금 롱이 너무 많아서 리스크 관리상 정리를 한 것이지 뭐 숏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이 관전 포인트는 숏 커버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건데, 아시아 세션에서 선물이 저는 일중에서는 뭐 장중 눌림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뭐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렇게 숏으로 처박힐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어요. 더욱이 전일 5%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뭐 금요일에 나스닥이 다시 3% 빠지고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데요. 어제의 그 데이터 디펜던트한 양봉으로 시장은 4분기 흐름을 상승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상승 속도가 더 강해질 것이지 뭐 여기서 다시 하락으로 다 처박힌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꾹 붙들고 밀어붙이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상승으로 보고 4분기 강력 매수 콜을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갔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해를 할 만한 게 경제 상황들을 보면 도대체 상승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숏을 그러니까 올해 내내 숏장이었죠. 그래서 그 숏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마음고생을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게 됐어요. 시장은 전자오락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진지한 비즈니스죠. 20년 차의 트레이더의 뷰에 뭐 방향성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대한 고민이나 결정, 그리고 실행 과정, 피드백 이런 것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풀업에서도 자기 직속 후배나 좀 챙길 뿐이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직접 돈 깨먹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타부서 전출 가야죠. 여하튼 증시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